네, 오늘도 이종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강연 시간인데요. 그렇죠. 오늘 주제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최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조선의 과학수사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예, 예.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을 때는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죠. 실제는 어땠을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조선시대의 강도가 쫓아와도 그래도 갈치자를 걷는다 이러는데 그야말로 뭐 옛날 분들이 그렇게 과학수사가 있겠느냐.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실제 저도 그 자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네. 옛날에 조선시대가 전 세계 어디보다도 앞선 과학수사를 했다는 게 뭐 이해되지는 않지만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질 겁니다. 드라마와 영화 그 상상 이상인가요? 예. 아마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조선시대의 과학수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각종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의녀와 탐호, 그리고 별순검. 과연 조선판 CSI 요원들의 실제 능력과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까? 조선시대 독자적인 수사 지침서 준수 무언록, 살인사건 실무 지침서라 불리는 정약용의 흥흥신서에 이르기까지 조선시대 과학의학 지식이 총망라돼 있던 저서를 속에 나타난 선조들의 놀라운 식견과 추리 능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종호 박사의 흥미진진한 강연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은 과학으로 본 역사의 마지막 강의로 조선시대의 과학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과학수사하면 많은 분들이 CSI 과학수사대가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사건 현장에 가서 피해자의 시신들을 조심스럽게 살펴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추리하고 증거를 확보하면서 범인을 찾아내는데 여기 그 화면에서 보시면 왼쪽 사진은 그 불가사의에 관한 얘기에 버뮤다 삼각지대에 관한 얘기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메리 셀레스토호 사진이고요. 우측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유명한 그 탐정인 그 셜록 홈즈고 가운데가 셜록 홈즈를 탄생시킨 코난 도일입니다. 코난 도일이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기 고향에 가서 병원을 냈는데 환자가 없어요. 그보더니 지가 뭐 할 일도 없으니까 당대의 유명한 그 메리 셀레스토호의 미스테리에 대해서 했는데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우 큰 요트인데 이것이 대서양을 가는 동안 표류를 한 열흘 동안을 했는데 거기에 탄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나오죠. 심지어는 커다란 문어가 사람들을 이렇게 잡았다는 등, 해적이 납치했다는 등, 심지어는 주위에는 우주선까지도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이 코난 도일이 그 내용을 듣고 이제 심심풀이로 그 소설을 하나 썼는데 이게 그야말로 대박이 터진 겁니다. 자기의 의학 지식을 총동원을 해갖고 그래서 이 미스터리를 풀어 나간 것이 이제 구미에 맞은 거죠. 거기에다가 이 메리 셀레스토를 그 수사하던 수사관이 그 소설이 가짜다. 말도 안 된다가 이렇게 해갖고 아주 공격을 막 하고 그랬더니 이게 오히려 아주 그냥 대박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서 도일이 의사를 때려치고 그리고 전문 작가로 나서서 셜록 홈즈를 탐정을 이제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이 과학 수사의 전형이 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셜록 홈즈를 높게 평가하는 건 그로서부터 비로소 현대 과학 수사가 본격적으로 출발했다고 인식하는데 유교를 국시로 삼은 그 조선시대의 셜록 홈즈보다 먼저 과학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건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함께 보죠.
벌써 몇 번째인가? 공납을 빼돌리다 걸린 관리들이 신문도 받기 전에 돌연사를 하는 게 자네 말대로 혹시? 자객을 보내 입막음을 하고 있어. 역시 배우가 만만치 않아. 살해 수법이 깜쪽 같구만. 깜쪽 같은 살인이란 없어. 여러분들은 방금 그 화면에서도 보셨는데 많은 그 작품에서 별승검, 의녀, 담호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별승검은 조선 말기에 짧은 기간 존재했던 수사관을 이제 말하고, 의녀와 담호는 조선 시대에 특별히 등장하는 여자 의료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이 이제 유교를 표명으로 하자 남녀 7세 부동석, 뭐 이런 원칙이 철저히 지킬 정도가 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자가 병이 나도 남자 의사한테 진찰받는 거를 노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불필요한 희생자들이 자동적으로 생겨요. 아무리 잘 아시겠지만 가벼운 병이라도 초기에 의원으로부터 진단과 진료를 받으면 이게 그 병이 뭐 곧바로 날 수 있는데, 이러지를 못하니까 생명을 잃는 경우가 많죠. 많이 하지만 이 진맥을 할 때 실룸해 갖고 밖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뭐 아마 그 대단한 의사가 아니면 그 마치기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요, 이 조선 초기 태종 때 묘안을 강구했는데 이것이 바로 의녀입니다. 그 의녀 제도는 이제 중국이나 그 서양 역사에서는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특수한 제도인데, 외국의 경우도 여자들이 의사들을 보조하거나 이러기는 했는데, 한국처럼 부인병을 직접 치료하거나 진맥하거나 시술하고 처방하는 일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의료인인 의녀나 담호가 이제 탄생을 했는데, 이들이 과학 수사에 동원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의녀가 조선조에서는 여자 경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업무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이 강력 사건이 꼭 남자한테만 일어납니까? 여자한테도 일어나고, 죄인들도 여자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의녀들이 동원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담호는 이 화면처럼 그렇게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담호는 기본적으로 조선 초기에 의녀 제도를 보완하는 이런 제도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의녀 교육을 받을 때 낙제받은 사람을 강등시킨답니다, 담호가. 그랬는데, 여기에서 담호가 경찰의 수사력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의녀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의학 지식이 있어요. 그래서 담호들을 이 경찰, 여경찰로 많이 활용을 했죠. 특히 이제 시신을 보고 잘 안 만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여자를 이런 할 때 담호들, 또 급이 높은 사람은 의녀들이 그걸 했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와 같은 이제 사람들이 사건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결재를 하고 어떻게 판결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절대군주인 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조선시대를 만들 수 있는 큰 틀 중에 하나다 이러는데,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수사의 원칙이 뭐냐? 원통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게 수사해라.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증거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수사를 해라. 다음에 법 집행에 있어서 인권을 중시해라. 이런 아주 수사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사의 대원칙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왕서부터 관리까지 수사에 대한 지식을 아주